예, 1지구는 2019년 4월 30 건축 심의안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조합원은 1365명, 분양 세대는 2333세대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건축 심의안하고 또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지역이 조합원은 몇 명이고 일반 분양은 몇 개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또 40평대, 50평대 큰 평수들은 한 몇 개 정도 지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5구 평방미터 이하 우리가 말하는 25평이죠. 524세대, 그 다음에 30평대는 1281세대, 그 다음에 40평대는 342세대, 50평대는 172세대, 펜트하우스도 1지구는 14세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큰 거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 펜트하우스를 원하시기 때문에 막 70억, 80억짜리도 구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를 보면 저기는 30평대 이상이 1552세대가 나오니까 조합원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결론은 이게 원빌라 이상이면 다 30평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5평 이상은 272세대 50% 일반 분양한다는 가정하에 271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큰 평수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순위가 271등 안에는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지구 같은 경우는 30평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환다세대 외에는 전부 다 물론 뭐 이제 도로 지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면적 이하 이런 부분들은 30평대에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온전한 건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평수가 작아도 30평대는 무난하게 다 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게 좀 나와준다면 내가 좀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거기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으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향후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높다 낮다 투자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011년 사업성 분석 조합 설립 동의서 받기 위해서 사업성 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조합원 분양가는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8천,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8억 5천으로 잡고 총 수입을 계산을 했는데 2조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8,850억 정도 나왔고요. 그럼 나머지 금액 가지고 분배를 해보니까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계략적으로 2,065만원, 빌라 다세대는 3,843만원, 상업용, 올 상가라고 얘기를 하죠. 3,674만원, 주상용, 상가주택 2,978만원, 연립주택 2,794, 아파트 6,473, 공장 등 2,455만원. 평당 평균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좋은 경우는 저거 평균보다 올라갈 수 있고 조금 위치가 안 좋은 경우는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자료를 보면 내가 10평짜리 빌라를 구매했다고 했었을 때 평가 금액은 계략적으로 뭐 3억 8천 얼마 정도 되면 조합원 분양가가 34평이 6억 8천이니까 한 3억 정도 더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10평짜리 이 빌라가 얼마가 형성이 돼 있는지 현장에 가보면 이제 그거 대비해서 이 자료와 같이 검토해 보시면은 이게 투자해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하시는데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동양아파트가 1지구에는 동양아파트가 32평, 34평형, 25평형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30평대는 지분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25평만 지분이 6.5평.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6,473만 원. 아파트가 상당히 높게 쳐졌구나. 그런데 지분은 저렇게 작으니까 저걸 대입을 하면 30평대 같은 경우는 한 5억 9천 정도 나오니까 평균 한 9천만 원 정도는 분담금을 더 내겠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매가하고 분담금하고 플러스 해보면 이제 내가 총 투자 금액이 입주 때까지 얼마 정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지구인데요. 요즘 이지구에 대해서 아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일몰제 관련해서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이지구 지금 토지등 소유자분들께서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마 한 72% 정도 동의 요건을 갖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구 같은 경우도 1지구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12년도 건축 심의안 기준으로 해서 2지구 분양아파트 계획이 나왔었는데요. 조합원은 약 1099명, 분양 세대는 1582세대, 5구 이하는 376세대, 그 다음에 34평 기준으로 825세대, 그리고 대형 평형은 40평대가 250세대, 252세대, 50평대가 174세대, 129세대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40평대 이상이 50% 일반 분양한다는 가정하에 190.5세대.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40평대 이상 가려고 하면 190등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0평대 이상은 1015.5세대니까 이 지구도 조합원 1099명 중에서 이제 과소 토지는 현금 청산이 되니까 웬만하면은 이 지구도 평수가 조금 작아도 34평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구 종전자산 평가 예시인데요. 이 지구는 2017년 1지구보다 분양가도 좀 높죠. 2017년 사업성 분석한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4평 기준은 조합원 분양가를 7억 8,4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일반 분양가는 9억 8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을 때 사업성 분석을 한 결과 단독 다가구는 평균 2,200만 원, 빌라 다세대는 3,500만 원, 상업용은 3,100만 원, 공업용은 2,3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아파트는 6,3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 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한강한신 아파트 32평이 지분이 9.6평, 24평이 지분이 6.7평, 강변 현대 32평이 지분이 9.2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지분 대비하고 또 평가금액 대비하고 매매가를 대비하면 이제 총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1, 2, 3, 4지구에 그 매매되고 있는 금액은 요거 끝나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종전자산 평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지구 조감도인데요. 3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현재 진행 상태는 조합 설립이 됐고, 여기는 아파트 분양 계획이 2017년 건축 심의안 기준으로 했었을 때 조합원은 약 1,077명, 분양 세대는 1,537세대, 20평대 이하가 367세대, 30평대가 800세대, 그 다음에 40평대가 246세대, 그 다음에 50평대가 124세대 해서 40평대 이상이 185세대니까 3지구 같은 경우는 40평대 이상 진입하려고 하면은 185동 안에 권리가액 순으로 들면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0평대 이상은 985세대니까 역시 3지구도 과소필지 현금 청산하고 하면 웬만하면은 30평대는 다 진입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다시 약간의 변동 사항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3지구 정전자산 평가 예시는 책자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제 아파트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가 30평대, 20평대 이렇게 있는데, 30평대는 지분이 7.3평, 102동에 몇 가구만 8.9평, 그 다음에 24평은 5.1평, 5.7평 이렇게 이제 지분이 대지 지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업성으로 보면 3지구나 4지구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4지구 평가 자료를 가지고 아마 판단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4지구가 조감도인데, 4지구도 역시 조합 2016년 7월 25일인가요? 조합 설립인가가 나와서 지금 가장 이제 빠르다라고 우리 성수 전략정부 구역에 오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지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건축심의안이 제출이 됐었는데 이제 보류가 됐었죠. 지금 현재까지도. 4지구 분양아파트 계획은 2017년 건축심의안 기준으로 했었을 때 조합원은 763명, 분양세대는 1347세대. 상당히 이제 높게 많이 나와 있죠, 지금. 20평대가 710세대, 30평대가 445세대, 40평대가 192세대. 그래서 50% 역시 일반 분양한다는 전제하에 40평대 이상은 96세대, 30평대 이상은 541세대. 4지구는 소형 평형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평대 못 받을 웬만한 물건을 사서는 30평대를 못 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죠. 저 숫자로 본다면. 그리고 40평대 이상 받으려고 해도 96등 안에 들어야 권리가액 순으로 진입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4지구 같은 경우도 2012년 사업성 분석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예시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4지구도 1지구와 똑같이 34평 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6억 8천, 일반 분양가는 8억 5천 있었을 때 사업성 분석한 결과 단독 다가구는 1949만 원, 다세대는 4238만 원, 상업용 2900, 주상용 2546, 연립주택 3425, 아파트 4776, 인광아파트, 금호아파트, 대표적으로 고층 아파트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30평대 인광아파트 지분 25평은 8.54평, 금호아파트 32평은 13.6, 24평은 9평 이 정도 됩니다. 4지구는 보시면 이제 아파트가 평가가 조금 평당 가격이 4,776으로 조금 이제 낮게 이제 책정이 돼 있죠. 자, 그리고 4지구까지 제가 종전자산 평가 예시를 했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 아까 그 40평대 국민주택 규모로 초과하는 아파트. 네. 2분의 1 해가지고 조합원 반자라는데. 네네. 그게 확정이 된 건가요?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게 그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예, 조합원 반 주고 일반 그냥 반하는 규정이 없어졌는데 지금 조합원 반 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사업성 때문에 조합원한테 다 돌아간다라고 없어지기는 했는데, 조합에서 아마 한 50% 정도는 일반 분양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구별로 1, 2, 3, 4지구.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예. 아직 이제 제가 이거는 지금 이 계획이 건립 세대라든가 분양 조합원 이 숫자는 사업 시행인가 받을 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래도 계략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1, 2, 3, 4지구의 현황은 지금 어떠냐면은 1지구도 조합 설립이 돼 있고 3지구도 조합 설립이 돼 있고 4지구도 조합 설립이 돼 있습니다. 2지구만 지금 아직 조합 설립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금년 말까지는 아마 창립총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로 한 40장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올 성수지구는 뭐 일몰제에서는 피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1+1 고객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이제 관심 갖고 질문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1+1에 대해서 가능하다 불가하다 제가 이렇게 지금 두 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과거에는 이제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용 면적 일정 전용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두 개를 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뭐 다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웬만한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한 35평 단독주택에도 다 두 개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뭐 청약저축 들으면 다 아파트 하나씩 분양받는 건 아니듯이 자격만 된다는 거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1+1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1+1을 조합 정관에 정해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 2, 3, 4지구 중에서 하나 받는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다. 그러면 누군가가 두 개를 받겠다라고 했었을 때 동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었을 때는 실제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가능하냐 불가하느냐만 놓고 1차적으로 첫 번째 지금 문제에 대해서 그 조합원들이 어찌어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 나 그러면은 나는 하나 더 받는 거는 일반 분양가로 가져갈게 동의해줘라 라고 한다면 그래도 동의할까 안 할까 이 부분도 이제 미지수인데 일단은 뭐 저희 성수전략정비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들이 또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조합장님은 조합원들한테 시달리지 않으려면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1으로 가서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코 쉽게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럼 정관에 그걸 넣어서 1+1 주자는 쪽으로 만약에 의지가 강하신 조합장님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일단 1+1 자체를 안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1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장님이 대형 지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한데 2, 3, 4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들이 대형 지분 소유자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1+1을 굳이 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조합원들이 그래 당신들이 일반 분양가로 가져가라 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면 그러면 다 두 개씩 자격이 되면 가져갈 수 있느냐. 1지구 조합원 1365명 중에 1+1 대상은 524개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그리고 2지구는 조합원 1099명 중 1+1 대상은 376명이고요. 3지구 조합원 1007명 중 1+1 대상은 367명.
4지구 조합원 763명 중 1+1 대상은 710명.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조합에서 1+1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전제하에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봤었을 때, 그럼 이 숫자가 1+1 대상자인데, 여기에서 이제 1지구 같은 경우 1+1 대상자가 524명인데 1365명 중에서 1차로 25평을 몇 사람이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1+1 대상자가 1차에서 난 30평대 처음에 신청했는데 분담금이 많아지니까 그냥 25평으로 가고 돈 안 낼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400명이 만약에 1차에 25평을 신청을 했다고 하면 남는 숫자는 124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3, 40평대 사가지고는 진입하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 숫자가 처음에 1365명 중에서 30평대를 아무도 신청 안 한다고 하면, 아직 20평대를 아무도 신청 안 한다고 하면은 저 숫자가 고스란히 남겠죠. 그러면 아마 35평, 40평 이 정도도 1지구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1+1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합원들은 25평 신청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수 1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가가 아까는 일반 분양가를 8억 5천 잡았지만 제가 볼 때 평당 4천만 잡아도 13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한 1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작은 지분들은 분담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1차에서 524개 중에서 조합원 1365명 중에서 몇 명이 과연 1차 25평짜리를 가져갈 것이냐, 요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고객분들도 오셔서 1+1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 역시도 명확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거 막 100평 이상 사면야 가능하겠죠. 왜 그러냐면 25평도 1층, 2층 이런 거는 안 갈 거, 조합원도 안 가져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개는 남으니까 확률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3, 40평대 사가지고 1+1 간다고 자격은 갖춘다고 볼 수 있지만은 확실하게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1+1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큰 지분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그냥 운 좋으면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지구는 보면은 지금 710명이기 때문에 1+1 해준다라고 하면은 4지구가 확률은 제일 높다고 보죠. 그죠? 여기 자료를 보면. 근데 이제 2지구, 3지구, 4지구 같은 경우는 1+1 대상을 주는 걸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 없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사업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4지구 같은 경우도 20평대를 저렇게 많이 집어넣은 이유도 아마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2, 3, 4지구 지금 공이 제가 이제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1지구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고 사업성도 좋고, 2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속도가 조금 느리고 1지구보다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고, 3지구 같은 경우도 뭐 사업 속도는 어느 정도 1지구나 4지구나 3지구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 4지구는 2017년도에 건축 심의안을 넣는데 반려됐고, 1지구는 4월 30일 올 금년 4월 30일에 건축 심의안을 넣었는데 반려가 됐어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하고 성동구에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다른 재개발 구역과 달리 기반 시설이 하나로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장이 늦어지면 그 기반 시설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 앞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반 시설을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줄 테니까 잠시 보류해라. 그래서 6월 13일 날 서울시하고 성동구하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 아마 변경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마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나면 금년 안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 기반 시설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면 앞서갈 수 있는 지역들은 이제 뭐 일몰제 이런 거를 떠나서 조합원들만 협력이 잘 된다고 하면은 사업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단 이제 사업성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걸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성도 괜찮고 사업 속도도 빨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성은 약간 세대수는 줄어들지만은 사업 속도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합원들이 그때 가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지구 외에는 1, 3, 4지구는 사업 속도는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4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두산의부나 대명 아파트가 있어서 일조권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4지구의 사업 속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지구하고 3지구가 조금 속도를 앞서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1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때 이제 분양 신청을 하니까 그때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니까는요 아마 그때 이제 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은 사실은 전체 조합원 대상자가 거의 90% 이상이니까 거의 반대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네요. 1+1. 그건 아니죠. 대상 물건이 710개라는 거지. 저기 1+1 대상 1+1 대상 대상되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대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1+1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과반수가 넘는다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1, 2, 3, 4지구 모두 합쳐서 하나만 분양받는 사람들이 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 절반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1+1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능하다, 불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1, 2, 3, 4지구 4개 지구가 1+1으로 갈 수 있는 사람보다는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대하면 아예 뭐 1+1 대상이 아무리 많아도 뭐 갈 수 없는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그게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분양 신청을 하면 이제 그때 정관으로 정하죠. 이제 분양 신청할 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1+1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그렇죠. 예. 아주 큰 거를 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합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합장님이라고 하면은 1+1을 가더라도 조합원들한테 손해가 없게끔 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1+1 가는 지역들을 보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로 주는 지역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일반 분양가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해서 준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조합에서 정관을 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만 받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제 조합에서 또 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OS를 동원을 해서
뭐 내가 이거를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또 이제 뭐 통과가 될 여지도 있겠고, 또 이제 하나 받는 사람들이 세력이 강하게 뭉친다고 하면은 불가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에 대해서는 아주 큰 지분을 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구나라고 쉽게 판단하셔야지, 나는 꼭 2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동의서 받을 때 보면은 1+1 해준다. 그거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사업이 원주민들이 큰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업이 진행이 이제 조합 설립이 안 돼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그런 지역들은 아예 동의서 거둘 때 그 2개를 주겠다라고 하고 동의서를 받죠. 근데 이제 성수지구는 이미 뭐 그런 거하고는 다 상관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뭐 2개를 꼭 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1+1이 예. 이게 뭐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 네네.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네네. 만약에 안 준다고 뭐 작은 집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준다고 그게 되면은 아무리 큰 걸 가지고 있어도 그 하나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줄 것 같은 동네에 뭐 아무리 큰 걸 사봤자 하나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1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지분들이 많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초기에는 지분 작은 거 뭐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34평 하나 받는 거는 똑같은데 뭐 40평을 굳이 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확실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럼 그 40평짜리가 상당히 싸다. 이게 거의 뭐 30평짜리하고 가격 차이 얼마 안 난다 할 정도로 아주 싸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5평, 10평 이런 빌라 사는 거하고 40평짜리 사는 거하고 굳이 돈을 어떻게 따지면은 청산할 때 청산금을 돌려받는 것보다는 청산금을 부담하는 게 더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종전자산 평가 예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 이하로 만약에 그 금액이나 그 금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큰 평수가 매매 가격이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물건들은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고 30평이나 40평이나 뭐 50평이나 평당 가격이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투자 금액을 많이 34평 아파트 하나 받는다는 전제하에 접근한다고 하면은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돈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돌려받으면 그게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판단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1+1까지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는 그럼 도대체 시세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면 1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 사례를 본다면 6.2평 빌라가 한 10억 한 1,500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0평대 기준으로 하면 30평 기준으로 하면 한 보통 1,500 정도, 1억 1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당 5천 정도 보시면 되고, 1지구에서는. 그다음에 2, 3, 4지구는 매물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단독주택 기준으로 하면은 한 4천, 4,500 이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아주 드물게는 3천만 원대의 물건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1지구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작은 거는 거의 매물이 없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한 5.8평 정도 되는 게 10억 정도에 나와 있고, 거래는 물론 안 되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이제 지분이 뭐 한 18평 뭐 이렇게 되는 다세대나 연립 이런 것들은 한 15억 정도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고, 3지구, 4지구, 2지구 거의 비슷하게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10평 기준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지구하고
빌라 같은 경우는 빌라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빌라하고 아파트는 아까 제가 설명이 드렸듯이 2지구, 3지구, 4지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대는 보통 한 12억 정도 가고 30평대는 한 14억 5천 정도 보시면 되는데 1지구는 20평대가 한 15억 정도 보시면 되고 30평대는 16억 5천, 17억 이 정도로 호가가 나오니까 요거하고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가격은 비싼데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안 되면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성수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한강변에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1, 2, 3, 4지구 전략정비구역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부르보틀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수동 여기에. 그리고 대림창고가 이제 이쪽에 대림창고 있고 지금은 뭐 가보니까 뭐 대림창고 아류라고나 하나요? 뭐 비슷한 대림창고하고 비슷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이쪽이든 뭐 이쪽이든 그런 대림창고처럼 뭐 허름한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이런 것들이 아주 최근에 많이 들어서고 있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한강변에 이제 주거지역 기준으로 주거지역이 있고 공장지대가 이렇게 이쪽에 많았었는데 이 지역들도 지금은 이제 구로 디지털 던지처럼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이 라인은 이제 수제화 거리 해가지고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실제로 상가주택이나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평당 한 6,500에서 7,500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들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뭐 4,000, 5,000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성수동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률이 안 나오는 이유가 보통 이제 수익률을 보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4억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성동구 자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도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임대료 상승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러리아 포에르의 뒤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어떤 프랜차이즈나 뭐 유흥주점 이런 것들은 또 진입을 못하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업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 또 이 지역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대형 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풀리면 이제 자기들이 특색에 맞게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지역은 재개발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가 대림 아크로 여기에 이제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여기 갤러리아 폴에 여기 부용에서 이제 호텔하고 주상복합 이런 것이 들어설 거고요. 여기가 이제 트리마제, 이 지도에는 지금 완공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트리마제가 지금 47층으로 해서 여기 4개 동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시세는 사실 주택이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보다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개발 안 되니까 이런 데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투자 가치는 여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기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종전자산 예시를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디가 재개발 지역에 가면 우리가 사업성을 논할 때 보면 보통 이제 조합원수 대비 일반 분양분이 몇 개냐 요거를 보지만 내가 그는 이 물건을 샀었을 때 정후자산 가치가 얼마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기존에 최근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판단하기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트리마제가 지금 전용 면적 25.7평 기준으로 했었을 때 최고가가 26억 5천에 거래가 됐고, 이제 트리마제 같은 경우는 로얄층과 비로얄층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로얄층 기준으로 했었을 때 26억 5천에 최고가가 돼 있고, 최근에 호가는 뭐 28억 30억 이 정도로 이제 호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1지구서부터 4지구까지 보시더라도 아까 제가 예시해 드린 금액하고 나중에 종우자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투자성은 상당히 있다. 단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이지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구나. 실제로 현금 기준으로 해서 대출 같은 거 안 받고 접근한다고 하면은 아주 최소로 잡아도 구역 상관없이 아마 한 8억 이상은 돼야 되고, 1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억 가까이는 돼야 아주 없는 물건 찾아서 아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세는 2, 3, 4구역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1지역이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물론 한남동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수익은 좀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투자 금액 2억, 3억 갖고 갈 수 있는 지역도 있고 5억, 6억 갖고 갈 수도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역은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전자산 나와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투자 금액하고 그 지분하고 대비하면은 내가 총 투자 금액, 새 아파트 하나 받는데 최종 분양가는 내가 이 정도로 사는구나 했었을 때 기존에 옆에 최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투자하시는데 아마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구 단위 변경할 때 예.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지금 3개월에서 5개월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구별로 뭐 일몰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제 지구별로 따로따로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층수를 뭐 낮춘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40층 이상은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강변북로 지하화를 할지 말지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계획 변경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근데 강변북로 지하화 비용을 1, 2, 3, 4지구에서 돈을 내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용적률이 조금 낮아진다 그러면은 뭐 그 비용도 또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또 강변북로 지하화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 1지구 반에서 여기까지 3지구 반, 1지구 반, 요 정도 460m이기 때문에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겠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뭐냐면 어느 지구가 만약에 소송에 걸려가지고 사업이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이 지금 출발한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서울시하고 성동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기반시설 문제를 따로따로 갈 수 있게끔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합원들이 좀 판단하기는 수월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폭이 이제 더 크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좀 손실을 본다 이러면 또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겠죠. 속도는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올해 그런 지구 단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랬을 네. 때 입주 시점을 대충 언제로?
지금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대외적인 변수 없이 간다고 하면 한 10년 정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10년 얘기하면 막 부정적인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아니 10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제가 예전에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지분이 한 9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한 3천 갔었을 때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오시더니 대뜸 비례율이 얼마예요? 물어보면서 여기 지분이 값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평당 3천 정도 간다고 하니까 오를 대로 다 올랐네 하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옛날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나도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노후에 안정적으로 월세 받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제가 이제 바꾸게 된 계기가 이 재개발 지역인 상황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격이 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지역에 가셔서 이제 사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재개발 지역 간다. 굳이 성수동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지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수는 몇 명이고 일반 분양구는 몇 개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지역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얼마가 가는지 요거를 보신 다음에 무조건 가격이 얼마요라고 하면 높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의 사업 추진 단계가 어떤가를 먼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업이 단계별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단계별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합 설립이 안 되는데 곧 조합 설립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가보니까 물건이 많이 널려 있더라. 그러면 좀 기다리셔도 돼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 두 개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내가 그걸 2억짜리를 만약에 샀다고 하면 내 뒤에 오는 분들은 2억 3천, 2억 5천에 사야 되겠죠. 물건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지역에 가서 얼마다 그러면 그거보다도 얼마짜리가 과연 몇 개가 나와 있나 물건 파악을 먼저 하시면 가보니까 물건이 정말 없더라. 그러면 그냥 재개발은 어차피 길게 가다 보면 때로는 조금 비싼 듯이 사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다 가격이 회복하고 또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때. 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조합 설립이 안 된 지역은 조합 설립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된 지역들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받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받고 이제 분양 신청하고 이러면 또 관리처분대로 가면 그때 또 가격이 오르니까 재개발에 이제 요건 제가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의 좋은 점은 재건축하고 달리 지금 아까 제가 10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뭐 한 5년 후에 관리처분 된다 그러면 그때 가격이 상승폭이 클 때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 대비 5년 동안 뭐 만약에 1억이 남았다, 2억이 남았다 했었을 때 수익률로 계산해 보면 그 수익률이 훨씬 높게 나올 거예요. 일반 아까 말씀드린 상가 건물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재개발 지역에 소규모라도 가서 작은 돈이라도 사업 단계별로 잘 찾아서 투자를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앞으로 자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산 가격보다 물론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월세가 적게 나오는 건물값이 높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수동이 여기는 이제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투자하셔서 수익을 많이 내긴 좋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또 증산동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발품을 여러 이렇게 팔아가지고
잘 공부하시면 아마 수익 내는 게 훨씬 이런 상가 같은 거 사서 수익 내는 것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로 어느 지역이 10년 걸리겠네, 15년 걸리겠네,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정부에서 15년, 10년 동안 못 팔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저희 성수지구 같은 경우는, 대출 받고 전세 놓고 해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사신 분이 1년 만에 한 1억 8천 투자해갖고 3억 벌어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재개발 지역을 증산동도 가고 뭐 장위동도 가시고 뭐 이렇게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하실 때도 많으니까 발품을 파셔가지고 그 지역에 보니까 여기는 맨 소송 걸고 이래갖고 사업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러면 조금 근데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다 이러면은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금매 물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는 분들이 제일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물건이 없어서 지금 이게 나가면 가격이 또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금매물 연락 달라고 하신 분 가격 떨어졌을 때 전화하면은 전혀 딴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지구에 제가 조합원인데, 제가 샀었을 저는 이제 한번 갈아타게 한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왜 우리 투자자들 심리는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심리는 뭐냐면 뭔가를 팔면은 바로 사야 돼요. 아주 막 그냥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팔고 바로 옮겨 타다 보니까 한 1년만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한 1년만 기다렸다가 살 걸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바로 갈아타다 보니까 제가 사고 나서 한 1년 지나니까 한 1억 정도로 싼 물건들이 한 4-5개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다시 다 회복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어차피 길게 가고 내가 완공 때까지 간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은 하지만 재건축보다 좋은 점은 관리처분 때 전에 또 내가 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만 되면 이제 아주 장기간 동안에 내가 자금 회수를 못 하니까 위험 부담이 많죠. 그래서 아주 여력이 정말 많지 않으면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투자의 관점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갖고 있거나 예.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언제쯤 들어가나 이게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거기에 이제 부동산 분으로 계시니까 예. 그 소식을 좀 더 가깝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수지구는 그러니까 층수가 높아서 건축하는 데만 한 4년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착공 들어가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가 예상하시나 해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0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연말에 뭐 지구단위계 변경이 돼서 나오면 일단은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기반시설을 1, 2, 3, 4지구 분리를 해서 여기에 맞춰서 건축시민을 넣어라 한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 2020년에 건축심의 넣으면 연말 정도면 통과된다고 하면 뭐 내후년 정도 연말 정도면은 사업시행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또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처분까지 한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이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짧으면 1년 안에 길면 2년도 걸릴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전철협 이런 분들이 막 또 와서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10년 정도 잡으면 무난하지 않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다른 데가 더 투자처가 좋다 그러면은 사업 진행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갈 때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 되니까 또 아니면 내가 뭐 손해 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가격 올라갈 때 내가 매도를 하고 원금 회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여러분들이 자금만 있다고 하면 투자하시기는 괜찮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지구는 지금 그 일몰제 대상 구역에 있잖아요. 네, 내년 3월까지 이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가지 않으면 강원도 운동부 저는 뭐 그 일몰제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일이 예, 현재로는 뭐 이지구 추진위원장님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72% 정도 동의가 됐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연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십니까? 뭐 꼭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아니더라도 뭐 혹시 뭐 그 주변에 구축 아파트에 대한 주장은 예? 구축 아파트 주변 구조가 키고 나는 구조가 아, 이제 성수동은 지금 여기 이제 동아 아파트하고 장미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탁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아 같은 경우는 노후도는 충분히 됐는데 아직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파트는 이제 갭 투자로 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보시는데, 여기 이제 건영 아파트 30평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3억 정도 하고 전세는 한 5억 5천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갭 투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제 대림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부영 맞은편 여기에 지금 메가박스가 공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서 올 가을 정도면 아마 개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에 이제 이마트가 본사가 지금 여기에 있죠. 이마트 본사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성수동 자체에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이제 한강병만 고층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글자 그대로 성수동 자체가 상전벽해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예. 실제로 이쪽은 아마 이제 이게 지금 전철 노선 이게 많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이파크나 롯데캐슬 이런 것들이 아파트 자체는 이쪽 건영 아파트보다도 못하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낮아요. 좀 아마 이게 이 철길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죠. 그래서 이쪽이 주택이 조금 상대적으로 싸서 그동안 이제 빌라를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까지도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성수동 전체로 놓고 보면은 이런 데에는 투자해서 수익률로 보기에는 물건들이 조금 만만치 않다. 쉽게 얘기하면 뭐 50억짜리 해도 월세 1,000만 원 받기도 쉽지 않은 물건들이 많으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투자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자금이 되면 오늘도 뭐 한 2년 후에 진입할 거라고 하면서 시세 동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 꼭 오고 싶으시다고. 그분하고 2년 후에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제가 물건 잘 찾아봐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축 아파트, 이쪽에 이제 아이파크나 2003년도에 지은 거예요. 여기 중앙하이츠나 이런 곳, 이쪽은 이제 30평대가 아마 한 10억 정도 가죠. 그 전세는 이제 뭐 한 5억, 아까 말씀드린 5억 5천 뭐 그 정도 가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 이쪽에. 만약에 이런 데에 뭐 진짜 40몇 층짜리 지어서 가격을 확 끌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이쪽이 서울숲 주변으로 해서 이쪽이 조금 많이 아파트들은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쪽에 이런 만약에 이제 성수동 난 그래도 꼭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쪽에 이런 연립주택 같은 거 지분 많은 거 이런 뭐 이제 요 주변에 있는 연립주택들이 지분이 뭐 한 18평 이렇게 되는데 매매가는 한 5억 정도 하니까 전세 뭐 한 1억 8천 2억 하면 나는 아예 장기적으로 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지분 대비해서 평당가로만 따져도 이런 데의 공장 평당가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구역이 다른 데보다 좀 더 가격이 높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더 가격 개입이 벌어지고 더 치고 나갈 그 일구역 같은 이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이제 트리마지하고 대림 이런 고층 아파트들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보다는 약간은 조금이라도 가격대가 더 높게 형성될 여지도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아까 뭐 약도하고 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